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어린 사람과 동침하면 젊어진다는 속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속설은 오랜 세월 다양한 문화에서 떠돌았던 믿음인데요. 과연 과학적 근거는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한 미신일까요? 역사적 배경과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속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민간 설화나 예시이야기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동아시아와 서양 문화에서 비슷한 믿음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도교 철학에서 이런 개념이 꽤 체계적으로 나타납니다. 도교에서는 음양의 균형이 건강과 장수의 핵심이라고 믿었죠. 여기서 젊은 사람, 특히 여성의 기운을 음기로 보고 이를 통해 나이든 사람의 양기를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체음보양이라고 부르는데요. 젊은 사람과의 접촉이 생명력을 북돋운다는 믿음이죠. 중국 고대 문헌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간접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황제내경 같은 의학서는 음양 조화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설파했고, 4세기 도교 사상가 포박자의 저서에서는 특정 행위로 정기를 보존해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당나라 시기에는 황제나 귀족들이 젊은 후궁을 두며 활력을 얻으려 했다는 기록도 있죠. 예를 들어 당현종과 양귀비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이런 믿음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 상징적 믿음에 가까웠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도 탄트라 전통에서는 젊은 사람과의 의식적 교류가 영적, 육체적 활력을 준다고 믿었어요. 카마수트라 같은 고대 문헌은 젊은 파트너와의 관계가 기운을 북돋운다고 암시했고, 마하바라타 같은 신화에서는 노인 왕이 젊은 아내를 통해 생기를 유지하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탄트라에서는 젊은 여성의 에너지가 남성 수행자의 생명력을 깨운다고 봤는데요. 이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우주적 에너지 순환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면 중세 시기에 연금술사들이 젊은 사람의 생명력이 노화를 막는 비약이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16세기 헝가리의 바토리 백작 부인이 젊은 여성의 피로 목욕해 젊음을 유지하려 했다는 전설은 유명하죠.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당시 젊음에 대한 갈망을 잘 보여줍니다. 동유럽 민담에서는 드라큘라 같은 인물이 젊은 사람의 피로 힘을 얻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런 전설들은 좀 극단적이지만 젊은 사람의 기운이 나이든 사람에게 전이된다는 믿음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한국에서는 이런 속설이 명시적인 문헌보다는 구전, 설화나 암묵적 믿음으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나이 차이가 큰 혼인이 드물지 않았어요. 남성은 50세가 넘어도 14세 정도의 젊은 여성과 결혼할 수 있었죠. 이런 풍습은 후손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젊은 배우자의 생기가 가문의 활력을 유지해준다는 상징적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민담에서는 도깨비나 신령이 젊은 사람과 교류하며 힘을 얻는 이야기가 간혹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는 생명력의 순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속설에 과연 과학적 근거는 있을까요? 현대 의학의 관점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물학적으로 노화는 어떤 과정일까요? 노화는 세포 손상, 텔로미어 단축 산화 스트레스 같은 복잡한 생물학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이 과정을 되돌리려면 단순한 접촉 이상의 근본적인 개입이 필요하죠. 그런데 어린 사람과의 동침이 이런 변화를 막거나 되돌린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성행위가 건강에 좋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맞습니다. 성적 활동은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이 심혈관 건강이나 면역 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상대방의 나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사람과의 접촉이
특별히 더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는 없어요. 호르몬 측면에서도 비슷한 결론입니다. 성행위로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이건 아주 미미한 변화고 지속적인 회춘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노화는 호르몬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포 수준의 손상이나 유전자 발현 같은 복잡한 요인이 얽혀 있죠. 그렇다면 심리적 효과는 어떨까요? 어린 사람과의 관계가 젊어진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젊은 파트너와 함께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나 사회적 매력이 높아졌다고 느낄 수 있죠. 이건 플라시보 효과와 비슷해요. 믿음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런 느낌은 주관적인 거고 실제로 피부 탄력이나 근육량 인지 기능 같은 노화 지표를 개선하지는 않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회적 교류 자체가 건강에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정서적 자극이 되고 우울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동침과는 별개로 친구나 가족, 동료와의 교류에서도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나이 어린 사람에게 특별한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런 속설이 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시대에 나름의 설명으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예를 들어 중국 도교에서는 음양 철학이 모든 걸 설명했죠. 유럽 연금술사들은 젊은 사람의 피나 체액이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런 믿음을 대부분 미신으로 봅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의 혈액을 수혈받는다고 해도 노화를 막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일부 효과가 관찰되긴 했지만 인간에게 적용하려면 갈 길이 멀죠. 오히려 이런 속설에는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믿음은 종종 윤리적 문제를 낳았어요. 젊은 사람, 특히 여성을 단순히 생명력의 도구로 보는 시각이 있었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관점이 비판받고 있고요.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찾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은 몇 가지 흥미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생활 습관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단, 충분한 수면은 노화 지표를 개선하는 데 확실히 효과가 있죠. 연구에 따르면 칼로리 제한이나 간헐적 단식이 세포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해요. 둘째는 새로운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 연구나 세포 노화 제거 약물 같은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아직 실용화 단계는 아니지만 미래가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도 중요해요. 명상이나 사회적 연결은 정신적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린 사람과 동침하면 회춘한다는 속설을 둘러싼 역사와 과학을 살펴봤습니다. 이 속설은 흥미로운 문화적 이야기로 남아있지만 과학적 근거는 없다는 걸 알게 됐죠. 건강과 젊음을 지키고 싶다면 미신에 의존하기보다는 검증된 방법에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